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집합과 명제에서 두 번째 명제 단원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은요. 귀류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이 세 가지를 알면 이번 시간은 아주 훌륭하게 열심히 공부한 것이 됩니다. 자, 본문 들어가기 전에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죠. 자, 명제역과 대우를 말하고 참거짓을 판별해라 라고 했습니다. 1번 x와 y가 짝수이면 x 곱하기 y는 홀수이다. 자, 영명제 말해 볼까요? 네, 가정과 결론만 바꾸면 됩니다. x, y가 홀수이면 x와 y는 짝수이다. 영명제였고요. 자, 그 다음 대우명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대우명제는요. 결론을 가정으로 갖고 올 때 부정해서 갖고 오죠. 네, x 곱하기 y가 홀수가 아니면 네, 가정도 부정해서 결론으로 갖고 옵니다. x와 y가 짝수가 아니다. 자, 이렇게 될까요? 자, x와 y가 짝수이다. 이 말 안에 x 그리고 and y가 짝수라는 말이죠. 네, 부정해 보세요. 그러면은 x 또는 y가 짝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짝수가 아니다. 짝수가 아니다. 짝수가 아니다. 예. 자, 그래서 대우명제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자, 각각의 참거짓을 판별해 보도록 하죠. 원래 명제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x, y가 둘 다 짝수예요. 그럼 x 곱하기 y가 홀수인가요? 짝수 둘을 곱하면 짝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짓 명제였고요. 자, 대우는 어떨까요? x, y가 홀수이면 x와 y는 짝수이다. x 곱하기 y가 홀수인데 x와 y가 둘 다 짝수일 수 있나요? 네, 이것도 거짓이지요. 자, 그러면 대우는 따질 것도 없습니다. 원래 명제가 거짓이라면 대우 명제도 당연히 거짓이 되겠지요. 그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네, x와 y, and를 대우 명제를 취할 때 부정을 한다면 또는으로 바뀐다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이에요. 자, 2번도 네, 각각의 영명제와 대우명제를 찾아보도록 하지요. 네,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자, 여러분 중학교 때 그 사각형에 대해서 많이 배웠었죠. 네, 다양한 사각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다양한 사각형의 그 집합 관계를, 포함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이쪽에 직사각형이고요. 자, 마름모가 있습니다.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이 공통 부분이 누군가요? 네, 정사각형이죠. 네, 정사각형이고요. 자, 그러면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공통 부분이 정사각형이고요. 그러면 직사각형과 마름모보다 큰 사각형이 누굴까요? 그렇죠. 평행사변형입니다. 네. 그럼 평행사변형보다 더 큰 사각형 집합이 뭐죠? 사다리꼴이고요. 그죠? 네. 이 모든 사각형을 아우르는 네. 전체 집합은 일반적인 사각형이죠. 그죠? 네. 이거는 사다리꼴입니다. 네, 그래서 사각형 안에 사다리꼴이 있고요. 사다리꼴 안에 평행사변형이 있고 평행사변형 안에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있고요.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공통 부분이 정사각형이라는 거 네, 벤 다이어그램으로 사각형의 집합관계를 한번 표시해 봤습니다. 자,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으려면 포함관계가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가요?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참이네요. 그죠? 네. 그럼 영명제 취해 보세요. 평행사변형이면 직사각형이다. 참인가요? 포함관계가 성립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죠? 네,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되겠네요.
자, 그럼 대우 명제도 취해 보도록 하죠. 결론을 부정하세요. 평행사변형이 아니면 자, 가정도 부정합니다. 직사각형도 아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평행사변이 아닌데 직사각형이 될 수가 있나요? 네, 없지요.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라면 대우도 당연히 참이 될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간단하게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귀류법. 자, 이번 시간에 딱 3개만 기억해 주세요. 귀류법, 필요조건, 충분조건. 네, 그럼 첫 번째 귀류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류법은요, 증명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증명을 할 때요, 증명하는 방법으로 직접 증명법이 있어요. 직접 증명법은 네, 주어진 명제의 가정을 그대로 사용해서 결론에 이르게 하는 그런 증명법은 직접 증명법입니다. 그럼 직접 증명법이 있다면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간접 증명법이 있겠죠. 네, 그 간접 증명법 안에는 직접 가정과 결론을 그대로 사용해서 하기 어려울 때 좀 다른 방법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 간접 증명법의 한 예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습니다. 명제를 그대로 증명하기가 좀 나쁠 때는 자, 뭐를 이용해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울 귀류법도 바로 간접 증명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귀류법은 어떻게 증명해 나가는 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귀류법이 무엇인가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네, 귀류법이란 네, 여기 내용이 아예 나와 있네요. 네. 네. 네, 너무 두꺼워서. 네, 귀류법은 뭐냐 하면은요, 주어진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는 겁니다. 결론을 부정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가정에 모순이 일어나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부정하면 모순이 일어남을 보여서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네. 그렇죠? 귀류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좀 경험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결론을 부정하면 말이 안 돼요. 모순이 일어나는 걸 보여서 원래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귀류법이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이 명제예요. 자, 어떤 명제인가요? 자,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걸 증명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귀류법의 예입니다. 자,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할까요? 네, 그래서 귀류법을 사용해서 증명해 보도록 하지요. 네,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요. 자,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부정해 보세요. 루트 2는 유리수라고 가정해 보세요. 자, 루트 2를 유리수라고 하면 분명히 뭐가 일어난다고요? 모순이 일어날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죠. 자,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했으면은요. 유리수는 어떤 수인가요, 여러분?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지요. 네. 그래서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루트 2를 분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a분의 b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건 단 a와 b는요. 서로 소인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A는 당연히 자연수이기 때문에 0이 아니겠지요. 물론 0이 아닐 겁니다. 이 조건 가지고도 가능하겠죠. 자, A, B는 서로 소인 자연수인 기하분수 형태로 나타내는 게 유리수입니다. 자, 그러면 자, 루트가 있어서요. 주어진 식을 양변을 제곱을 해볼게요. 2는 A제곱분의 B제곱이 되지요. 네, 그러면 A제곱을 양변에 곱하겠습니다. 2 곱하기 A제곱은 B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B 입장에서 본다면은요. B제곱은 2 곱하기 얼마의 형태로 나타내 있기 때문에 자, B제곱은 짝수인가요? 홀수인가요? 네, 짝수지요. 즉 2의 배수지요. 네, 2 곱하기 얼마로 표현됐기 때문에 B제곱은 2의 배수이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수를 제곱했는데 2의 배수가 됐어요. 그러면 B는요. B제곱이 2의 배수이면 B도 2의 배수겠지요. 네, 이 사실은 이미 증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앞 페이지에 문제 3번에 네, 문제 3번에 예제 2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대우를 이용한 증명에서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이걸 이미 증명을 사실은 해놨습니다. 자, 어디를 참고하라고요? 네, 51페이지 예제 2번 보면요. 그 B제곱이 어떤 수의 제곱이 짝수이면요. 그 수도 짝수라는 것을 이미 증명을 해놨습니다. 네, 그럼 B가 2의 배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B가 2의 배수면요. 자, B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나요? B는 2의 배수니까요. 2K라고 놓고요. 자, K는 어떤 수인가요? 자연수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네, B는 2K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도록 하죠. 주어진 식에서 네, 요 식을 갖다가 1번이라고 해놓고요. 자, 1번 식에다가 대입하겠습니다. 자, 대입하면은요, B가 2K니까요. B제곱으로 들어가겠네요. 그럼 2 곱하기 A제곱은 B제곱 하세요. 2는 4, K제곱이에요. 양변을 2로 나누겠습니다. 네, 양면을 2로 나누면은요, A제곱은 2K제곱이에요. 자,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요. 자, 우리가 A제곱은 뭐의 배수다? 2 곱하기 얼마니까 A제곱도 2의 배수이고요. A제곱이 2의 배수라면 A도 2의 배수이지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문제가 생긴 걸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습니까? 왜 이해가 됐죠? 우리가 A와 B, A분의 B꼴로 루트 1을 놓으면서 A, B는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자, 서로 소인 자연수끼리는 서로 나누어질 수가 없지요. 그죠? 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루트 1을 유리수라고 해서 분수로 표현하고 봤더니 B도 2의 배수가 나오고요. A도 2의 배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죠. 우리는 A, B가 무슨 수라고 가정하고 출발했습니까? 서로 소라고 가정했는데요. 둘 다 2의 배수이기 때문에 서로 소가 되지 않게 되지요. 네, 그래서 따라서 A와 B 모두 2의 배수이므로 2의 배수이므로 A, B가 서로 소라는 사실에, 그죠? 서로 소라는 가정에 모순이 된다. 그래서 모순이 일어난 이유가 뭐라고요? 유리수를 갖다가 유리수를 유리수가 아닌 걸 갖다가 유리수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결론을 잘못 잡은 거죠. 네. 유리수가 아닌 걸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는 참이다. 아니다라는 명제는 참이다. 이거는 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귀류법을 이용한 증명이요. 여러분 조금 낯설죠? 그죠? 네, 가장 많이 쓰이는 명제가 귀류법을 이용한 증명을 하는 대표적인 명제가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예, 이런 경우는 루트 2를 유리수라고 했을 때 이런 모순이 일어나서요. 그래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가 참이다 라는 방식으로 증명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귀류법이라는 증명이요. 네, 그래서 결론을 부정해서 쭉 부정한 걸 가정해서 해봤더니 주어진 사실에 모순이 일어나는 것을 보이므로 원래 명제가 참이구나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자, 아직 조금 감이 안 올 것 같은데요. 자, 조금 더 연습해 보도록 하지요. 자, 예제 3번입니다. 명제. 자, 가장 큰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참임을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네, 증명해 보도록 하지요. 자, 가장 큰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참임 명제죠, 그죠? 근데 이걸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죠? 네, 그러면 자, 귀류법으로 증명하라고 문제에서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자, 해볼까요? 먼저 부정하고 시작하는 거죠. 네, 가장 큰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네, 가장 큰 자연수는 가장 큰 자연수가 존재한다고 하고 그 자연수를 m이라고 합니다. m이라 하면 m이라 하자. 네, 그래서 가장 큰 자연수를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그럼 그 자연수를 m이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자연수의 성질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은 항상 n에다가 1을 더한 것보다는 작지요. 그죠? 네. 이므로 아무리 가장 큰 자연수 m이라 할지라도 자연수의 성질에 의해서 가장 큰 자연수 m에다가 1을 더한 수보다는 작겠죠. 그죠? 그러면 네, 이때 m 플러스 1은 자연수이므로요. 무슨 얘기인가요? m을 가장 크다고 그랬는데 m보다 더 큰 자연수가 있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m이 가장 큰 자연수라는 사실에 모순이 일어나는 거죠. m이 가장 크다면 m 플러스 1이 없어야지요. 근데 모든 자연수는요. 네, 그 자신에다가 1을 더한 것보다는 작다는 거 우리 알고 있지요. 그죠? 네, 그래서 모순이 일어났기 때문에 주어진 가정은 m이 가장 큰 자연수라는 가정에 모순이 일어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네, 결론을 부정하고 시작했더니요. 이런 모순이 일어나게 되네요. 그죠? 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따라서 명제 가장 큰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귀류법 어떻게 좀 감이 오나요? 아직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죠? 네. 하여튼 귀류법의 증명 방법 또 하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 4번. 자연수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가 홀수이면 A, B는 모두 홀수이다를 귀류법으로 증명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증명 방법을 귀류법으로 하라고 아예 나와 있네요. 그럼 귀류법을 자, 사용하는 방법으로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네, 부정해야 되겠죠, 그죠? 결론을 부정하겠습니다. 자, A, B는 모두 홀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부정하면 뭐가 될까요? A, B는 모두 홀수이다. 네, 부정해 보시겠어요? 네, A 또는 B가 네, A 또는 B가 홀수가 아니다. 홀수가 아니라고 가정하며 자, 주어진 결론을 부정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연수 A, B이기 때문에 홀수가 아니라면 무슨 수인가요? 짝수입니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죠? 네, 짝수입니다. 자, A 또는 B가 짝수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A 또는 B가 짝수라는 말은 뭔가요? 자, 첫 번째, 둘 다 짝수든지 A, B 모두 짝수일 수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 A, B 둘 중에 하나만 짝수인 경우, 둘 중에 하나지요. 그죠? 네, 각각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모두 짝수인 경우, 자, A도 EM, 2의 배수입니다. B도 짝수네요. EN 이렇게 놓겠습니다. MN은 자연수겠죠. 네. 그러면 자, A, B를 네, A 곱하기 B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A 곱하기 B는 네, EM 곱하기 EN일 것이고요. 네, 그러면 네, E 곱하기 EMN 해서 어찌됐든 2가 곱해진 값입니다. 어떤 자연수에. 자, 그러면 A, B는 뭐의 배수? 2의 배수이죠. 네, 2의 배수입니다. 그러면 자, A, B는 무슨 수라고 그랬습니까? 홀수라고 그랬는데 A, B는 2의 배수, 즉 짝수가 나왔죠.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정의 모순이 되지요. 그죠? A, B가 홀수여야 되는데 짝수가 나오네요. 그래서 짝수이므로 가정의 모순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경우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짝수인 경우. 자, 그러면 A는 짝수라고 놓고요. B는 짝수가 아니라고 놓을게요. 네, 물론 MN은 자연수입니다. 자, 그럼 A, B를 계산해 보도록 하지요. A, B는요. EM 곱하기 EN-1입니다. 그럼 얘도요. 2 곱하기 M의 EN-1이에요. 어차피 2 곱하기 이 부분도 자연수지요. 그죠? 자연수입니다. 그러면은요. 네, 보니까 A, B도 2가 곱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A, B도 2의 배수니까 짝수이므로 가정의 네, 가정의 모순이 되죠. 자, A가 짝수이고 B가 짝수가 아닌 경우 했고요. 반대로 B가 짝수일 때도 그때는 A가 짝수가 아니겠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모순이 일어날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위 명제는 네, 자연수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가 홀수이면 A, B 모두 홀수이다. 이 명제는요, 예, 뭐라고요? 참이 된다라고, 예, 참이다. 네, 이렇게 보여주는 방법이, 네, 얘를 좀
잘라 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여주는 방법이 다 같이 뭐라고요? 네, 귀류법에 의한 증명입니다. 네, 자, 선생님이 단원과제가 나오는데요. 단원과제가 좀 재밌는데요. 네, 네, 단원과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건에 대해서 4명의 용의자 ABCD를 조사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냈대요. 진짜 범인을 찾아라. 어우, 이거 재밌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우리 범인을 같이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기억입니다. B가 범인이 아니거나 D가 범인이 아니면 A는 범인이다. 예, A, B, C, D는 예, 명제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기억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네, 명제처럼 not을 앞에 붙이겠습니다. B가 범인이 아니거나 그죠? 또는 D가 범인이 아니면 A는 범인이래요. 그죠? 이게 기억에 있던 이야기고요. 니은은 A가 범인이면요. 반드시 누구도 범인이다? B도 범인이라네요. 디귿 C가 범인이면 B는 범인이 아니래요. 리을입니다. A가 범인이 아니거나 또는 C가 범인이 아니면 D는 범인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4개 보고 이 4가지 사실을 보고 누가 범인인지 나옵니까? 전혀 감이 안 잡히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대우 명제는 원래 명제와 항상 같다라고 그랬죠? 그죠? 네, 대우를 취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대우를 해 볼까요? 네, not A이면 B도 범인이고 D도 범인이에요. 그죠? 네, 두 번째도 대우를 취해 보죠. B가 범인이 아니면은요. A도 범인이 아니라네요. 자, 세 번째. B가 범인이면은요. C는 범인이 아니래요. 그죠? 네, 마지막입니다. 자, D가 범인이면 네, 대우를 취하고 있지요. A와 C 둘 다 범인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 총 우리가 몇 개를 늘어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 8개는요, 모두 참입니다. 이 8개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진짜 범인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8개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좀 뭔가 보이나요? 네. 뭔가 그쵸? 네, 어렵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좀 이거에 이게 좀 고민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A가 범인이면 B가 범인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 보세요. A가 범인이 아니면 B가 범인이든 B도 범인이고 C도 범인입니다. 여기서 이 2가지 사실에서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나요? A가 범인이든 범인이 아니든 둘 다에 누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B가 범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이 2가지 사실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A, B, C, D 중에서요. B는 반드시 범인이에요. 맞습니까? 그쵸? A가 범인이든 아니든 B는 항상 범인입니다. 그래서 B는 반드시 범인이에요. 예, B 찾았습니다. 그럼 B는 찾았는데요. 이제 B가 범인인데 그 옆에 또 이제 B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B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으니까요. 그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부분이 보이네요. B가 범인이면 C는 범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C는 범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C는 아닙니다. 예, 아니라고 X 쳐놨어요. 자, 그럼 C 범인 아니고 B가 범인이다라는 거는 알아놨죠.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A와 D를 찾아야 되는데요. 예, 또 뭘 가지고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어요.
네, D가 범인인지 이제 아닌지 한번 또 찾아봐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또 이것도 보이네요. 자, 이 부분 한번 보세요. 네. 자, A가 범인이 아니든지 또는 C가 범인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은요, D가 범인이 아니래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아냈습니까? C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냈지요. 그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근데 C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자, 그럼 C가 범인이 아니라면 D도 범인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D는 범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D까지 찾아놨어요. 자, 그럼 A는 어떻게 될까요? A는. 네. A가 보이나요? 네. 자, 우리가 안 쓴 거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네.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B가 아니든지. 이건 아니에요. B는 깁니다. B는 범인입니다. D가 아니면, D는 아닌 거 맞아요. 그죠? B가 범인이 아니면 반드시 A는 범인이랍니다. D 범인이 아니니까 A는 반드시 또 뭐라고요? 범인이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자, 결론을 맺으면, 네. 네,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 범인은 누구랑 누구니다? 네, 범인은 A와 B가 되지요. 예, 재밌는 내용이었죠? 자, 지금까지 규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제 남은 거 2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네, 3개처럼 보이는데요. 네, 네,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명제가 P이면 Q인다인데요. 이 명제가 참이에요. 자, 참면 우리가 화살표를 2개로 치기로 했지요. 네. 그런데 자,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말의 뜻이 뭐였죠?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이쪽 진리집합이 이쪽 진리집합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P가 더 작고요. Q가 바깥으로 이렇게 있게 될 때 우리는 P면 Q다가 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라면은요. P면 Q다가 참이라면은요. 자, P도 하나의 조건이고요. Q도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요. 자, P는 Q의 삐리리 조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Q는 P의 삐리리 조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밑줄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네. 자, 주어를 잘 보세요. 주어. P이면 Q이다인데 주어가 P냐 아니면 Q냐에 따라서 조건의 이름이 똑같은 명제인데 조건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자, P는 Q에. 자, P는 이 Q 안에 어떻게 되나요? 충분히 다 들어가지요. 그죠? 네, 그래서 P는 Q의 충분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 Q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Q 입장에서는요. 자, 어떤 원소는 P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쪽은요. 또 P에 들어가지 않지요. 그죠? 예, 필요에 따라서 P가 되기도 하고 P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Q는 P의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개념이 들어오나요? 주어를 잘 보세요. 주어. 자, P면 Q다가 참이면 P는 Q의 충분 조건이고요. 포함되는 쪽이죠. 포함하는 쪽 Q는 P의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필요 충분 조건은 어떻게 했어요? 네, 양쪽이 다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서 충분 조건이에요. 그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런 경우는요. 자, 이런 경우는 P면 Q도 되고요. 또 Q이면 P도 됩니다. 즉, 자, 진리집합으로 표현해 봤을 때요. P와 Q가 어떤 겁니까? 같은 거지요. 필요 충분 조건. 그래서 우리가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세 가지를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예제 1번 네, 보도록 하죠. 네, 너무 두껍네요. 자, 1번입니다. P라는 조건은요. X는 8의 약수래요. 그럼 진리집합 P를 따져보세요. 1, 2, 4, 8입니다. 그죠? 자, Q는요. 16의 약수라네요. 그럼 자, Q 진리집합은요. 16의 약수니까 1, 2, 4, 8, 16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자, 진리집합끼리의 포함관계를 보세요. P는 Q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그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말할 수 있나요? P이면 Q다가 참이라는 거죠. 그죠? P이면 Q가 참입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에서 뭐를 따지라고 그랬습니까? 주어를 P가 주어지요.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입니까? 자, 여러분 대답해 보실래요? P는 Q이기 위한 네, 충분 조건이죠. 네, 그래서 답은 무슨 조건? 충분 조건만 써도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요, 이렇게 줬다면, 자,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요? 자, Q가 더 큰 집합이죠? 네, 큰 집합은 때에 따라서 P가 될 수도 있지만 P가 아닌 원소들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필요 조건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나 답은 뭡니까? 충분 조건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문제에서 P는으로 정해서 줬기 때문에 예, 충분 조건이 답입니다. 네, 2번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진리집합을 먼저 찾아볼까요? 자, P 진리집합은요. X는요. 1차 부등식을 풀어보세요. 3으로 나누면 1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자, Q 진리집합을 보도록 하지요. X는 1보다 크다네요. P 진리집합과 Q 진리집합이 어때요? 같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P면 Q도 성립하고요. Q이면 P도 문제가 없지요. 그죠? 네, 다 같이 이거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네,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네, 필요 충분 조건은 두 조건이 같은 조건을 말하는 거지요. 자, 문제 1번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자, P는 Q에 기한 어떤 조건이냐? P를 주어로 묻고 있는 거 염두에 두고요. 자, 진리집합 P를 찾아보세요. X는 12의 약수이다. 1, 2, 3, 4, 6, 10이겠네요. 자, Q도 찾아볼까요? 자, Q는요. 6의 약수입니다. 1, 2, 3, 6이에요. 아, 여러분 누가 더 큰 집합인가요? 아, 이렇게 되겠죠. 집합기호가. 그죠? 네, 그래서 명제로 말한다면은요. 자, 명제로 말한다면 Q이면 P가 성립하는 거죠. Q가 P에 포함되니까. 그죠? 네. 그러면 자, 따라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되나요? P는 Q이기 위한 자, P가 더 큰 집합이잖아요. 그죠? P가 더 큰 집합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Q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무슨 조건? 필요 조건입니다. 네, 그래서 진리집합으로 따져보면 되는 거죠. 네, 문제 1번에 2번 하나 더 또 해보도록 하지요. 네, 진리집합 P가요.
x바 x는 3보다 크다라고 말하네요. 그죠? 자, q도 찾아보세요. 2차 부등식을 풀면 되겠네요. x바 x는 자, 작은 값보다 더 작든지 또는 큰 값보다 더 크게 되지요. 아, 둘의 포함 관계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글쎄요, 선생님도 잘 감이 안 오는데요. 그죠? 자, p를 수직선에 표시해 보도록 하지요. 네, p는요 3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이쪽 부분이 다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q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q는요 마이너스 2보다 작든지요 또는 0보다 큽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들 자, 포함 관계가 보입니까? 아, 보이네요. 누가 누구에 포함되나요? P가 Q에 포함된다는 거 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명제는 P이면 Q가 참이 됩니다. 네,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요? 충분히 모든 원소가 다 Q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네, 충분 조건입니다. 네, 충분 조건입니다. 네. 네, 이제 좀 감이 오나요? 네, 조금 더 연습해 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문제 2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라고 했습니다. 네, 먼저 P를 쳐다보도록 하죠. P는요, A 합집합 B가 B라고 합니다. 자, P를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A 합집합 B가 B예요. A, B를 합했는데요. A는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있으나 많아요. 합했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전혀 A는 B에 보탬이 안 되고 있죠. 즉 A는 B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요. A는 B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합해봤자 그냥 누가 되는 겁니까? B 자신이 되는 거지요. 그죠? A는 B에 포함된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Q는 어떤가요? 네, Q는요. A가 B에 포함된다. 아예 이거네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P도 A는 B에 포함된다. Q도 A는 B에 포함된다. P와 Q는 어떤가요? 같은 말이에요. 즉 P이면 Q도 되고요. Q이면 P도 되고요. 그죠? 네,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결론은 P는 같은 말이기 때문에 P나 Q나 같은 조건입니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3개 배웠어요. 네, 조금 더 넓혀본다면 4개라고도 할 수 있죠. 네, 귀류법 증명 뭐였다고요? 네, 주어진 명제의 결론을 부정해 보는 겁니다. 결론을 부정해서 끌고 나가다 보면 가정이나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모순이 일어나는 증명 방법이 귀류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명제를 귀류법으로 증명한다고요? 네,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런 명제를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뭘 배웠나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배웠죠? 네, 충분 조건, 필요 조건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잘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